토마토 매일 한 개면 몸속 온갖 질병이 사라질 만큼 건강에 좋은데요. 그래서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채소 1위가 토마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토마토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을 위해 조심해야 하는 꽝조합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꿀조합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시청해 주세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을수록 의사는 얼굴이 퍼렇게 질린다는 이야기가 생길 정도로 토마토는 영양학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잘 익은 토마토의 빨간색은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라이코펜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핵심 성분 중 하나입니다. 라이코펜은 식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색소인 카로티노이드 중에서 붉은색을 내는 성분입니다.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인데요.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속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와 관련된 질병과 염증을 감소시켜 줍니다. 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코펜은 면역 기능을 높여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특히 전립선암 세포의 혈액 공급을 차단해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 전립선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눈 건강에 좋다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로 인한 시력 감퇴나 백내장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특히 루테인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 심혈관 질환이나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 또한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C, B1, B2, B6 등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토마토에 특히 풍부하게 포함된 비타민C는 면역 기능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며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토마토는 칼로리가 낮은데 수분 함유량은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토마토가 가진 풍부한 효능을 100% 활용하시려면 토마토의 장점을 깎아내리는 꽝조합은 피하고 토마토의 장점을 살리는 꿀조합은 챙겨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조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꽝조합은 바로 설탕입니다.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으면 안 좋다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은 사실입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하고 면역에 도움이 되며 피부 및 근육 조직이 잘 유지되게 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설탕을 소화시킬 때 비타민 B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서 우리 몸 속으로 흡수되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설탕을 듬뿍 뿌려 먹는 토마토는 달콤하고 맛있지만 영양학적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토마토는 단맛이 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선뜻 먹어지지 않는다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그래서 토마토와 꿀조합 첫 번째로 설탕 대신 토마토를 조금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조합, 바로 소금입니다. 토마토에 설탕 대신 소금을 약간 뿌려서 드시면 토마토의 순수한 단맛이 더 부각되고 토마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가 공기와 만나 산화되어 사라지는 것을 억제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 안의 세포의 에너지 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항산화 효과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칼륨은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고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몸속 노폐물을 처리하고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이러한 우리 몸의 기능은 우리 몸속에서 칼륨과 나트륨의 양이 짝꿍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토마토를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 우리 몸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함께 섭취한 적정한 양의 소금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그 본연의 기능인 세포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적정한 양의 소금은 도대체 얼마 정도일까요? 이때 뿌리는 소금의 양은 토마토 4개에서 5개당 2분의 1티스푼, 다시 말해 한두 꼬집 정도를 토마토를 자른 단면에 뿌리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소금은 칼륨의 이노작용에 의해 다시 몸 밖으로 배출되므로 혈압 상승 같은 건강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고 더 영양가 있게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설명했던 영양소뿐만 아니라 칼륨까지 풍부한 영양 만점 토마토지만 이 칼륨 때문에 토마토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분들도 있는데요. 두 번째 꽝조합,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만성 콩팥병은 우리 몸의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을 떨어지게 합니다. 이로 인해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칼륨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면 근육의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은 물론 심한 경우 심장마비 등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콩팥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에는 토마토 섭취를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참, 신장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칼륨을 조금 많이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신장을 통해 효과적으로 칼륨이 배설되기 때문에 혈중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영양 만점 토마토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혹시 토마토를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 계시죠? 하루 토마토 권장 섭취량은 2개 이하이고요. 방울토마토나 대추방울토마토 같은 작은 토마토는 하루에 15개 정도가 적당량이니까 드실 때 참고하세요. 이왕이면 더 맛있게 드시라고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꿀조합, 가열해서 조리해 먹는 것입니다. 토마토는 기본적으로 시고 약간은 단맛이 납니다. 그런데 토마토에서 감칠맛도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토마토의 감칠맛은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해야 잘 느껴집니다. 약간은 생소한 토마토의 감칠맛은 토마토에 함유된 글루타민산 때문인데요. 글루타민산은 간장, 된장, 다시마 등 국물 맛을 내는 재료에 많이 들어있어서 토마토만으로도 화학 조미료인 MSG 없이 풍부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의외로 토마토는 김치와 궁합이 잘 맞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일 때 잘게 썬 토마토를 넣어주면 짠맛은 줄고 단맛과 구수한 맛에 새콤한 맛까지 더해져서 보다 풍미가 좋아집니다. 또 카레를 만드실 때도 토마토를 넣어주시면 유명한 카레 전문점에서 만든 것 같은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 최고의 궁합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술 드시고 다음날 즐겨 먹는 해장라면입니다. 술 드시고 생기는 숙취는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이 간에서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토마토의 핵심 영양 성분인 라이코펜이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숙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라면으로 해장하실 때 이왕이면 속만 뜨끈하게 채우지 마시고 맛도 좋아지고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되게
토마토를 잘게 잘라 놓고 끓여 보시는 건 어떠세요? 토마토에 감칠맛이 있다는 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토마토가 단맛과 신맛이 더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단맛보다도 신맛이 더 많이 나는 게 보통인데요. 바로 이 신맛 때문에 토마토를 섭취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꽝조합은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신맛이 나는 토마토에는 시트르산과 말릭산이라는 산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산 성분이 식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가 있어서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게다가 토마토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이 많이 나오게 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토마토 섭취하실 때 주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없는 분들도 아침 공복에 토마토를 드시면 같은 이유로 속쓰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토마토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복통이 생길 수 있는데요. 따라서 토마토는 가급적 빵이나 달걀, 샐러드 등 다른 음식과 곁들여 드시거나 식사 후 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익히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는 경우에는 토마토가 함유한 많은 영양 성분 중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혈압을 낮추면서 몸을 차갑게 만들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저혈압인 분들은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는 경우에는 토마토의 세포벽이 파괴되어 라이코펜이 빠져나오는데요. 이때 체내 흡수율이 4배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흡수율이 높아지는 만큼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를 가열하실 때는 삶거나 찌는 것보다는 기름을 이용해서 볶는 것이 더 좋은데요. 그 이유도 라이코펜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이 지방에 잘 녹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우리 몸에 더욱 흡수가 잘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토마토를 익혀 먹는 것도 생소한데 기름과 함께 조리하는 건 더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경우가 더 흔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름으로 조리하는 것 말고 토마토를 생으로 먹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다음 꿀조합으로 바로 알려드릴게요.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마토의 핵심 영양성분인 라이코펜은 지방에 잘 녹는 지용성 영양소인데요. 이런 이유로 지방이 많이 든 음식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더욱 잘 됩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라이코펜을 몸에 더 많이 흡수하자고 무턱대고 아무 지방이나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는데요. 지방을 포함하는 많은 종류의 음식 중에서도 건강에 좋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서 토마토와 먹기 좋은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필수 지방산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도 유일하게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더욱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의 효능을 올리는 꿀조합 네 번째는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토마토를 으깨서 올리브유를 뿌려 먹으면 영양성분의 흡수율을 높이고 혈액과 혈관 보호에 좋다고 하는데요. 올리브유는 생선 기름과 함께 가장 좋은 지방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올리브유 속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은 몸속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연소시키고 이것의 산화를 막아 혈관과 심장을 보호합니다. 또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의 효율을 높여주는데요. 또 올리브유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항산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각종 암과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도 좋습니다. 참고로 올리브유는 산패 속도가 가장 느리기 때문에 건강하고 안전한 기름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꽝조합과 꿀조합으로 우리 몸에 좋은 토마토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리 꿀조합으로 잘 챙겨 드시더라도 토마토의 질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겠죠? 지금부터는 좋은 토마토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토마토는 둥근 모양을 하고 있고 표면은 멍들거나 갈라지지 않고 만져봤을 때 단단하고 무거운 것이 좋습니다. 꼭지도 곰팡이 없이 깨끗해야 좋은 토마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토마토는 단맛과 신맛이 적절하게 균형 잡혀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당도가 높아야 토마토의 맛이 좋고 영양 성분이 많습니다. 당도가 높은 토마토를 눈으로 쉽게 고르시려면 토마토 윗 꼭지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토마토는 잘 익으면서 윗 꼭지 부분에 노란색의 별 모양이 생기는데 이 노란 별 모양이 클수록 대체로 당도가 높습니다. 좋은 토마토로 잘 골라오셨다면 햇빛이 들지 않는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낮은 온도에서는 토마토가 숙성이 되지 않고 고유의 풍미는 물론이고 당분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온이 30도가 넘거나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호두를 1년에 한 번 정월 대보름에만 챙겨 먹는 부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앞으로는 매일 챙겨 드시게 될 겁니다. 혈당, 불면증, 심지어 치매까지 호두 하나로 모두 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호두의 효능을 시작으로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까지 알려드릴 테니 잘 시청해 주세요. 호두의 모양을 잘 보시면 우리 사람의 뇌와 비슷하게 생겨 호두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호두가 뇌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호두의 꿀 효능 첫 번째는 바로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 우리 부모님들 요즘 자주 깜빡깜빡 하시면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어머니도 가끔 기억이 안 날 때를 이야기하시며 불안해하시고 크게 걱정하시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이럴 땐 호두를 하루에 한 줌씩 챙겨 드시면 좋은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와 스페인의 연구진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먹으면 노인의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2년간 매일 호두를 먹게 한 노인들, 특히 인지 기능이 낮아진 상태, 그리고 흡연량이 많은 노인들에게는 호두의 효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인지 기능 저하의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뉴욕 발달장애 기초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호두가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평균 연령 74세의 성인 522명을 대상으로 호두를 포함한 지중해 식단으로 6년간 먹게 한 결과 인지 능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5,00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5회 이상 호두를 섭취한 여성은 호두를 먹지 않은 여성보다 인지 능력 노화 정도가 무려 2년이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호두는 우리 뇌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지중해 식단으로 곁들이면 좋은 음식은 뒤에 꿀조합으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두의 꿀 효능 두 번째는 바로 불면증과 우울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우리 부모님들 예전과는 다르게 밤에 자주 깨고 푹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잠을 청할 때 수면을 도와주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20세 이후부터 줄어들다가 55세가 넘어가면 95%가 감소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어주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호두가 멜라토닌과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인데요. 2023년 유럽 영양학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40g의 호두를 매일 섭취한 결과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마그네슘도 포함되어 있어 수면은 물론 우리 신경을 안정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트립토판이 아주 풍부하여 호두를 먹게 되면 이 트립토판이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섭취하게 되면 노년기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불면증과 우울증 예방을 위해 간식으로 호두를 챙겨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호두의 꿀 효능 세 번째는 바로 당뇨 예방에 좋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4명은 당뇨병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 2명 중 1명 이상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뇨병은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된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정상인의 경우 소변으로 당이 넘치지 않을 정도로 혈당이 조절이 됩니다. 반면에 당뇨인 경우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당이 상승하고 자연스레 고혈압까지 찾아오며 여러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미국 성인 34,000명을 대상으로 호두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봤는데요. 그 결과 호두를 하루에 20g 챙겨 먹은 사람들은 당뇨병 유병률이 무려 4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호두를 자주 섭취하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가 낮아져 혈류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며 당뇨 합병증 예방에 좋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혈당 수치가 높아 당뇨 전 단계이신 부모님들은 호두를 간식으로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호두의 꿀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소화기 건강에 좋습니다. 국제임상생화학영양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꾸준하게 섭취하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으로 인한 질병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갖고 있는 박테리아로 위암,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같은 여러 소화기 질환을 유발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투약해 균을 제거하지만 내성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매일 챙겨 먹는 호두가 자연스레 위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면 당연히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또 암 예방 및 영양학 관련 연구에 따르면 호두는 장내 박테리아를 변형시켜 대장 종양 발생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암이 발생하면 우리 세포가 끊임없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때 혈관 생성을 억제하며 세포가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여 대장암 진행을 막는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호두가 가진 풍부한 효능을 100% 활용하시려면 호두의 장점을 살리는 꿀조합은 챙기고 장점을 깎아내리는 꽝조합은 피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조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아까 호두를 포함한 지중해 식단으로 챙겨 먹은 성인들의 인지 능력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지중해 식단으로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이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유청을 한 번 더 걸러내 꾸덕한 질감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 고단백, 저지방 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우리 부모님들이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영양소인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노인증후군 예방을 위해 단백질 보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두와 그릭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안성맞춤인데요.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우선 그릭 요거트에 부족한 지방과 식이섬유를 호두가 보충해 주게 됩니다. 호두는 식이섬유 함량이 아주 많아서 우리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호두 100g당 수용성 식이섬유는 0.6g, 불용성 식이섬유는 6.9g이 함유되어 있어 그 어떤 음식보다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대장을 거쳐 그대로 대변으로 나오는데요. 이때 대장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여 배변 활동을 촉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변비 예방은 물론이고 대장의 독성 물질을 밖으로 잘 배출해 주기 때문에 장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조절에도 아주 좋은데요. 호두를 먹었을 때 우리 소화기의 운동 속도를 늦춰주게 하고 이로 인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수록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데요. 뼈에 구멍이 생기며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 이를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릭 요거트는 칼슘, 마그네슘, 인 등이 풍부해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호두와 그릭 요거트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드실 때는 그릭 요거트에 호두와 꿀을 한 스푼 넣고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꿀 조합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남녀노소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우리 장 속에 유익한 세균이 클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또 섬유질 덕분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시력 건강과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미국 안과학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속 베타카로틴 성분이 야맹증을 예방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고구마와 호두를 함께 먹으면 좋은 이유는 바로 고구마에 함유된 비타민 E 때문인데요. 호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 중 하나인데요. 이 오메가3는 혈관 질환에 좋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등 노화 방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메가3는 몸속에 들어가 산화되면 포화지방산이 되어 이런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성분이 바로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의 항산화 작용이 오메가3의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좋은 꿀 조합 중 하나입니다. 고구마 이외에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들을 더 알려드릴 테니 메모하면서 들으세요. 견과류, 귤, 키위, 브로콜리, 식물성 기름, 호박, 무, 현미 등이 있습니다. 고구마와 호두를 이용한 레시피로 고구마 호두조림이 있는데요. 이 레시피는 더보기와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혹시 안 보이시면 댓글로 레시피를 요청해 주세요.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채소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데요. 2015년 임상영양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7일간 시금치 수프를 먹은 사람에게서 동맥경화의 위험이 낮아지고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는 다이어트에 아주 도움이 되는 채소인데요. 식이섬유와 틸라코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식사를 했을 때 포만감을 높여줘서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증명하듯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과체중 여성 38명에게 시금치를 꾸준히 먹게 했는데요. 시금치를 섭취한 여성의 식욕이 최대 95%가 감소하고 체중이 40%더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암연구재단에서는 시금치를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임상영양저널과 한국국립암센터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매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암 발병률은 35%, 대장암과 유방암은 40%, 췌장암 발병률은 23%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호두와 시금치의 조합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시금치에 풍부한 비타민 B6 때문인데요. 호두에 풍부한 트립토판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요. 이때 비타민 B6가 필수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타민 B6가 모자라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합성이 감소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호두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금치 이외에 비타민 B6가 풍부한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고기와 생선류에 많이 들어있고요. 콩과 감자, 브로콜리, 그리고 바나나와 아보카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금치와 호두를 이용한 레시피로 시금치 호두 주먹밥이 있는데요. 이 레시피도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다음으로 호두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하는 꽝조합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보관을 잘못한 호두입니다. 집에 호두나 견과류가 있으신 분들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혹시 상온에 보관하시진 않으신가요? 호두 같은 견과류는 보관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잘못 보관할 경우 생기는 곰팡이에서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어 위험한데요. 이 곰팡이 속에는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제랄레논 등의 여러 종류의 독소가 생성됩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아플라톡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리하였는데요. 아플라톡신을 기준치 이상 섭취하면 간에 독성을 일으켜서 간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 오크라톡신은 신장, 간장의 독성을 나타내며 신장 독소, 간장 독소, 면역 억제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제랄레논은 생식기능 장애나 불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패가 진행된 호두에서는 쩐내나 꿉꿉한 냄새가 나는데요. 이 냄새가 나면 절대 먹지 말고 꼭 버리는 게 좋습니다. 견과류는 보관할 땐 가급적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서 보관해야 하는데요. 요즘 하루에 한 번씩 먹기 편하게 나온 견과류들 보시면 실온 보관이라고 안내된 제품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보다는 10도 이하의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꽝조합 두 번째는 바로 멸치와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반찬으로 멸치볶음에 각종 견과류를 함께 넣어서 만들기도 하는데요. 고소한 맛이 첨가되어 맛은 배가 되지만 효능은 떨어지는 아쉬운 조합입니다. 호두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멸치는 칼슘의 제왕이라고 할 만큼 칼슘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호두의 피틴산이 칼슘을 너무 좋아해서 함께 만나면 절대 떨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우리 몸속에서 피틴산이 칼슘 손을 잡고 놔주지 않는 바람에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과류가 들어간 멸치볶음은 맛으로 드시고 칼슘을 꼭 챙기셔야 한다면 되도록 견과류를 빼고 조리하시는 게 좋겠죠. 꽝조합 세 번째는 바로 호두를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입니다. 호두는 단백질부터 지방, 식이섬유 등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만큼 열량이 높아 칼로리 폭탄으로 불리는데요. 호두 100g에는 무려 713kcal의 열량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호두는 하루에 30g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는 호두 반개 기준으로 10알 정도 되는데요. 고소하다고 하나씩 주워 먹다가는 너무 많이 먹게 되니까 건강을 위해서 꼭 양을 제한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돈 300원짜리 완전식품 계란에는 노년의 보약이라고 불릴 만큼 당뇨부터 눈 건강, 치매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가득한데요. 오늘은 계란의 놀라운 효능부터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꽝조합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시청해주세요. 아침에 삶은 계란을 챙겨 드시면 단백질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인들에게 아침 식사로 매우 좋은데요. 특히 계란의 단백질이 식품 중 최고로 평가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는 아미노산을 점수 매기는 필수 아미노산 점수가 있는데요. 1등인 우유에 117점을 뒤이어 달걀은 101점으로 질 좋은 단백질 2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은 눈의 망막을 보호하여 눈 건강에 좋습니다. 이 밖에도 계란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셀레늄, 아연, 철분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계란 섭취가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과연 계란의 어떤 성분이 치매를 예방해 주는 걸까요? 바로 계란 속의 콜린과 레시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레시틴은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 콜린은 체내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이라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콜린이 결핍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막이 손상되면서 그대로 만성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노년기에 한번 아프시면 크게 아프시기 때문에 만성질환들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콜린은 신경전달 물질이 우리 몸에 잘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거나 주의력을 높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들어가며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되게 많아지시잖아요. 이게 바로 주의력과 인지기능에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꾸준하게 계란을 섭취해주면 콜린 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계란 2개면 콜린 섭취를 통해 치매의 전조 증상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혈압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로 인해서 심근경색이 발생하기도 하고 특히 어르신들에게 심장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콜린이 심장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심장 건강을 위해서라도 꾸준하게 계란을 챙겨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조심해야 하는 꽝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알려진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들어있어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보호,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데요.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라이코펜 성분이 세포의 산화를 막아줘서 항암 효과와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양한 효과로 토마토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건강식품 중 하나인데요. 이 토마토를 계란과 먹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토마토와 계란은 서로 각기 다른 영양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으면 서로 모자란 영양소를 보완해주며 상승작용을 불러오는데요. 토마토에는 계란에 모자란 비타민C, 비타민 K, 식이섬유 등이 풍부합니다. 여기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또 토마토 속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소인데요.
그래서 계란 노른자와 함께 먹게 되면 몸의 흡수가 더 잘 돼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계란과 토마토는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토마토 계란 볶음을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토마토는 익혀서 먹으면 숨겨진 감칠맛이 나서 맛이 10계단 상승하게 됩니다. 또 올리브유 등 기름으로 볶아서 먹게 되면 라이코펜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기 때문에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토마토 계란볶음 레시피는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혹시 토마토와 계란을 활용한 나만의 건강한 요리법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구독자분들을 위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유제품입니다. 유제품 하면 우유, 치즈, 요구르트가 떠오르시잖아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유는 필수 아미노산 점수가 무려 117점으로 질 좋은 단백질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과 유제품은 각각 다른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란은 특히 비타민 B12와 비타민 D가 많아서 신경계와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면 유제품은 칼슘과 비타민 B2가 풍부해서 뼈와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와주는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영양소가 있어서 함께 섭취해주면 서로 보완해주는 좋은 꿀조합입니다. 그런데 계란과 유제품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칼슘이 많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유제품 속 칼슘이 계란의 비타민 D를 만나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 계란에 들어있는 지방은 유제품에 있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계란과 유제품은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더 효과적으로 흡수시킬 수 있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두유입니다. 간식으로 챙겨 다니기도 편해서 구운 계란과 두유 한 팩으로 허기를 달래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계란과 두유가 궁합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사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콩에는 트립신 억제제가 들어있는데요. 이 억제제가 소화효소인 트립신을 억제하면서 단백질이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트립신 억제제는 가열하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콩을 생으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고 두유는 콩을 익혀서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 비타민 B계열, 칼슘 등 영양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또 식물성 이소플라본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노년기 여성들에게 두유는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운 계란과 두유는 걱정 말고 드셔도 됩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네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해 먹었을 때 포만감을 주고 녹색 잎속 틸라코이드 성분은 식욕을 억제해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2015년 임상영양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 시금치는 동맥경화의 위험을 낮추고 수축기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또 노화를 막아주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가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암연구재단은 이런 시금치를 항암식품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시금치와 계란이 궁합이 안 좋다고 알고 계신 분 많으시죠? 사실 이것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습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계란의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화학적으로 수상칼슘이 만들어지는 내용을 기반으로 추측한 것이지 계란과 시금치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더구나 시금치를 나물로 많이 드시는데요. 이때 시금치를 데치면 많은 양의 옥살산이 물에 녹아 나오기 때문에 칼슘과 결합한다 하더라도 그 양은 건강에 영향을 끼칠 만한 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금치를 계란과 함께 드시면 계란에 없는 식이섬유, 비타민C,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어서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다음으로 계란과 나쁜 궁합, 첫 번째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를 먹을 때 느껴지는 떫은 맛은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탄닌은 항산화, 항염증, 항암, 항미생물 효과를 포함하여 심혈관 건강과 혈당 조절까지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 탄닌 때문에 계란과 녹차를 같이 먹으면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탄닌은 철분과 결합하여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단백질을 침전시켜 소화를 어렵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 노른자에 풍부하게 함유된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고 계란의 주 영양소인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탄닌이 함유된 다른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감, 밤, 도토리, 녹차, 와인, 커피 등이 있습니다. 빈혈 때문에 철분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분들이 철분 영양제 챙겨 드실 때는 방금 알려드린 탄닌이 함유된 음식들을 피하시는 게 좋겠죠. 계란과 나쁜 궁합 두 번째는 바로 금간 계란입니다. 여러분, 계란을 사오셨을 때 간혹 미세하게 깨진 계란이 있어서 금간 계란부터 제일 먼저 드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금간 계란은 절대 드시지 말고 버리시는 게 좋은데요. 그것은 바로 살모넬라균 때문입니다. 살모넬라는 대표적인 식중독의 원인균인데요. 감염되면 위장관 질환으로 설사나 구토, 복통을 일으키고 심하면 혈액으로 퍼져 폐혈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살모넬라균은 닭이 알을 낳을 때 오염이 되어 껍질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계란이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그 틈을 통해서 내부로 살모넬라균이 침입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식중독이 유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살모넬라균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4도씨 이하의 온도로 냉장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상온에서는 살모넬라균이 번식하기 좋기 때문에 실온에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조리 중에 계란을 만지면 바로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살모넬라균은 보통 계란 껍질에 있기 때문에 계란을 깨고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식재료를 만지면 교차 오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을 사용할 때 손 씻기는 물론이고 도마와 칼을 깨끗하게 세척해가며 다른 식재료를 다듬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주변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